자, 이제 바디 페인터에서 채색하는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바디 페인터에서 채색 진행할 때는 임포트를 따로 없습니다. 버튼이 여기 오픈하면 돼요. 오픈할 때 여기에서 아니 저장한 데서 요거를 클릭해서 열게 하면 이제 어떻게 불러올 겁니까? 이거 물어보는데 적당히 오케이 하면 됩니다. 잘 나왔죠? 화면 회전은 Alt 누르고 왼쪽 클릭, 이동 가운데 클릭, 그리고 확대 축소는 우클릭. 와이어 보이게 하려면 상단에서 디스플레이에서 라인즈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에서 와이어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색을 해야 되는데 브러쉬 클릭하고 해보니까 채색이 안 되는 상태죠. 왜 채색이 안 되는 상태냐면 메테리얼을 보면 메테리얼이 있긴 해요. 메테리얼 클릭하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현재 메테리얼에는 텍스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은 상자는 있지만 상자 안에 내용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 안에 내용물을 채워야 된다. 여기 안에 뭔가 채워야 된다. 그 뭔가는 뭘 의미하냐면 이미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진 파일, 이미지 파일이 없어요. 그래서 안 칠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 파일을 외부에서 여기다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걸 누르면 나 포샵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선택해서 넣으세요. 들어가요. 요걸로. 자, 그러면 없다. 그럼 크리에이트 뉴 텍스처 하면 됩니다. 이렇게 떠요. 새로운 이미지 만들기. 저는 1024로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쓸 거기 때문에 엔트랜스 도어 이렇게 양쪽으로 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저장을 할 겁니다. 여기는 저장이 없네. 자, 텍스처로 갑니다. 그럼 텍스처에 가면은 이게 지금 선택되어 있죠? TIF 파일로 저장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임시 파일이에요. 파일 가서 세이브 텍스처 누릅니다. 그러면 뭘로 할 건지 물어봐요. 이때 이제 이거 누르고 PSD 파일, 포토샵 파일이죠. 이걸로 OK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요.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모델링 있던 곳에다가 그대로 저장해주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문짝도 선택하고 그대로 채색하겠다. 채색 안되죠. 왜 안되죠? 텍스처가 없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도 그거를 저장하면 되잖아요. 이거 눌러서 이거 누르면 되죠. 아까 전에 준비된 거 있으면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누르면 적용됩니다.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미 시네마 4D 안에 있는 이미지가 있다. 어디에? 여기 있죠. 텍스처에 여기 현재 선택된 텍스처 파일이란 이미지 파일, 사진 파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텍스처라고 하면 그게 이미지 파일임을 아셔야 돼요. 텍스처라고 했는데 텍스처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사진 파일을 텍스처 파일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럼 왜 텍스처라고 불러요? 텍스처라고 부릅니다. 업계에서. 자, 이게 요렇게 돼 있으면은 텍스처에 이거 클릭하면 요 밑에 비트맵이라고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하면 들어갔죠. 여기 왜 검은색이에요? 비활성화돼서 그래요?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활성화됩니다. 다 같이 칠해줘요. 이렇게. 여기는 좌우 반전인데 여기는 왜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렇게 폈죠. UV를.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UV 피는 걸로 다시 가서 다시 보십시오. 자, 이제 채색을 진행해 볼게요. 채색 진행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선택해서 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어디 UV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이게 깜빡깜빡거려. 자, 요렇게 잘 안 보이죠? 잘 보이게 좀 바꿔볼게요. 이게 어딨지? 여기서 요거였나? 잘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보면 UV 메시 보면 오브젝트 보면은 도어 있고 엔트랜스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죠. 그죠? 그리고 레이어 가면은 백그라운드는 하나죠. 이게 이미지 파일은 하나인데 오브젝트가 두 개여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맥스에서 어떻게 가져왔죠?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는 다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씬 익스플로러를 보면 두 개죠. 근데 컨트롤 누르고 동시에 선택한 다음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선택하고 내보냈으면 한 오브젝트예요? 두 오브젝트예요? 두 오브젝트가 한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오브젝트는 서로 더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끄면 동시에 꺼지는 거니까, 동시에 켜지는 거니까 하나 아닙니까? 이럴 수 있죠. 하나만 끄면 하나만 꺼집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아마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럴 때.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점 두 개 있는데 위에 거 점을 빨간색이 될 때까지 클릭하라. 그러면 이제 바깥쪽만 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칠할 때 좀 편하게 하려면 몇 가지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해야 될 게 있냐면 일단 레이어를 만들기부터 해야 되겠죠. 레이어로 와서 새 레이어 만들기, 그 다음에 컬러 선택하기. 컬러를 중간에 놓고요,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거 왜 중간에 놓냐면 레이어는 가끔 선택하지만 컬러는 자주 선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주 선택하는 거 여기 띄워두고 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채널이랑 컬러랑 되어 있는데 채널은 굳이 자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컬러만 선택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 더 떠 있으면은 이 위에 거가 선택하는 게 잘 안 보이거든. 네, 요거 밑으로 최대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브러쉬 클릭하면 브러쉬 옵션 뜨고, 브러쉬 옵션 떴을 때 칠하면 이 흰색이니까 안 보이겠죠?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칠해줍니다. 와, 망했네. 잠깐만요. 이걸 어떡하지? 이 타블렛이 정상 작동을 안 하거든요. 이거 잠깐만 문제 해결하고 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된 거였냐면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화면을 3개를 쓰고 있는데 화면 복제 때문에 에러가 있어가지고 화면 복제를 모두 껐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채색해가지고 진행하면 되는데 같이 보고 하기 위해서 옆에다 이미지 좀 띄우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채색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면에서 이렇게 보고 하면 됩니다. 하고 색감이 대충 한 이쯤 색감이니까 이쯤에 놓고 브러쉬를 크게 해줍시다. 이거였나? 이거였나? 그렇지. 네.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로 좌우가 사이즈예요. 오른쪽에 지금 사이즈 변경되는 거 보이죠? 펜에 위아래가 프레셔예요. 프레셔는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만 변경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쓱쓱쓱. 좀 많이 큰 게 좋겠는데. 네. 칠하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게 올리브 그린이니까 이쪽이죠. 이쪽.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칠할 때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 색감이 위쪽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다 이거죠. 여기도 잘 보면은 위에는 밝고 아래쪽은 살짝 어두워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줄여서 부분 묘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여기는 좀 더 어두운 편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맞는 거죠. 그대로 칠해주면 되겠는데 하드를 조금 높이고 여기 조금 줄여서 피랍이 조금 잘 먹도록 할게요. 이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타블렛 펜의 피랍을 한 칸 올릴게요. 예, 제가 쓰는 설정이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칠할 때 이게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지금 왜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카메라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없애려면 디스플레이 카메라에서 패러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왜곡이 사라지고 3D 맥스에서 퍼스펙티브로 보는 게 아니라 프론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우리가 이제 이거를 2D에서 칠하듯이 칠할 수 있는 버그나네. 원래는 저렇게 해서 칠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모니터가 여러 개라 지금 타블렛이 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버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진짜 뭘 작업을 못해. 모니터를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이거를 꼼꼼하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칠하는 것도 좋지만 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케치 하듯이 해주는 게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정도 좀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측면부는 이렇게 돼 있어야죠. 어두워야죠. 꺾이는 부분이니까. 칠해주면 되고요. 위쪽은 앞쪽이나 옆쪽보다 밝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밝은 색을 선택하고도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좋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위쪽이라는 느낌이 잘 들어요. 그리고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꺾이는 느낌을 주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확대해서 여기가 이렇게 우리 그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왜 글자 같은 거 쓸 때 장난식으로 입체감 넣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느낌이 저 느낌이 아니라 요 느낌으로 가네. 요 느낌으로 가네. 네. 좀 더 옐로우 계열로 가는데. 됐죠? 이렇게. 이러고 이제 멀리서 보면은 어때요? 쑥 들어가 보이죠? 이렇게. 이게 3D라는 게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입체감 배별 느낌 넣어주는 거를 잘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케치를 간단하게.
이게 그 빈 느낌을 이렇게 옐로우로 준 이유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을 주려고. 그 조명 색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확대해서 이제 요거 표현해 볼게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멀리서 보면 꺾여 보이죠. 이게 단순한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저게? 그려서 나옵니다. 그려서 왜요? 그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뭐 머릿속에서 막 어떡하지, 모델링을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5만 가지 생각이 다를 텐데 그냥 하면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문제인 거지. 보여지는 데가 그렇게 보여지면 돼요. 굉장히 심플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됐으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 들어가는 꺾여져 있는 부분, 그거는 이렇게 됐다. 응? 네, 이게 좀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전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브러쉬질이 잘 안 됩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숙련도 문제라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하려고 하는데 나 왜 저렇게 안 되지? 그러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꼼꼼히. 너무 빨리 해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됐죠? 색이 좀 더 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가 전체적으로 색 보정할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칠해진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안 칠해져 있거든요. 요거는 도어를 하이드 시킨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젝트 가서 여기를 한 번, 두 번 해주면 이제 도어 안 보이게 됐고, 이제 안쪽은 이쪽으로 칠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해주면 되고요. 밑에 쪽에는 요 식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를 너무 밝게 칠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뭐 있어요? 문이 있죠. 문 있는데 문 아래가 완전 밝은 색이면 굉장히 어색하게 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색깔이 막 이래봐요. 어색하죠.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닫고 있을 때가 맞냐, 열려 있을 때가 맞냐를 상정해서 칠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쓱 칠해도 뭐 그냥 거기 맞게 칠하는 거니까 그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겠지만 느낌이 이상할 수 있다, 주의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적당히 이렇게, 이게 좀 그런데 음식할 때 이제 소금 어떻게 넣어요? 이러면 적당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적당히라고는 하는데 이쁘게 잘 칠해 주십시오.
그냥 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이제. 선생님이 과제 같은 거 내줘가지고 선생님 과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적당히 하면 돼. 과제 해갖고 오면은 왜 이렇게 써? 뭐 이런 거죠. 네, 좀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됩니다. 네, 됐다. 됐죠? 네. 칠하고 꺾고. 이 칠하고 깎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테면은 여기서 이렇게 대충 했어요. 근데 이게 문양이 정확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럼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찍으면 스포이드거든요. 스포이드를 한 뒤 브러쉬를 줄이고 여기를 깎아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날카로워지죠. 이렇게 깎아주는 느낌을 내고 이렇게 뺀 다음에 멀리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깎아주는 말, 꺾어주는, 뭐지? 이렇게 깎아줘라. 뭐 이런 말. 근데 막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거를 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냥 이렇게 한다고요. 이러는 거죠. 말로는 잘 안 돼.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도 채색이 되니까 너무 편하네. 아까는 아니 브러쉬를 여기를 칠하는데 여기 위에서 막 나오고 있었다니까. 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작업을 됐네요. 이렇게 재밌는 문양이 들어왔고, 이제 문을 칠해볼까요? 슬슬. 자, 입구는 됐고 문. 네. 문은 갈색인데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자, 잘 찍고. 아이고, 얘를 깜빡했구나. 칠할 때는 메테리얼 가서 도어를 클릭해줘야 칠해지죠. 이렇게. 네. 너무 레드인데. 네. 너무 크게 했나? 아, 이거를 선택 안 해서. 아, 이쪽에서 도어를 선택 안 해서. 네, 메테리얼 도어. 메테리얼 도어. 브러쉬 크기가 왜 안 나와도 상관은 없긴 하죠. 자, 이렇게 쓱쓱쓱쓱 칠해줍니다.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랬죠? 위에는 밝게, 아래는 어둡게. 아, 브러쉬 사이즈가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네. 자, 아래는 어둡게. 이쯤이면 됩니다. 위에는 밝게. 이쯤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브러쉬를 좀 크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쓸고 밑에서 위쪽으로 쓸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블렌딩. 그림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나? 그죠? 색 섞잖아요. 왜?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해주냐면 브러쉬를 충분히 줄인 뒤 진한 색보다 살짝 더 진한 색을 선택해서 금을 그어줍니다. 나무결이 되겠죠? 나무결이 피랍을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프레셔가 너무 세서 그런가? 피랍도 했는데 왜 이렇게 세게 나오지? 네, 이 정도가 좋겠네요. 이게 자기 그가
브러쉬를 약하게 쓸 때 약하게 나와야 되고 세게 쓸 때 세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으면 피랍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랍을 안 쓰고 있는데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작업이 반쪽짜리인 겁니다. 완전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없는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물 제대로 안 맞췄는데 라면 잘 끓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나중에 먹어보면 어떻겠어요? 맛 없겠죠. 밍밍하거나 싱겁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짜다거나. 근데 이제 중간에 간도 안 보고 그냥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이다. 칠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위쪽도 가급적 좀 진하게 칠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할 때는 위에는 위에니까 라이트 들어가니까 밝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제가 했던 게 뭐였죠? 얘가 열렸을 때와 닫혔을 때 중에 어느 게 더 오래 있는 상황인가, 어느 게 기본적인 상황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색칠해야 된다 얘기했었죠? 이 문은 열려 있는 게 오래 있어요, 닫혀 있는 게 오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죠. 닫혀 있는 거 기준으로 색칠해 주는 거예요. 뭐 물론 그냥 막 칠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막 칠하면 보는 사람도 막 보는 겁니다. 그냥 대충 칠하면 보는 사람도 대충 보고 넘어가는 거죠. 시선을 오래 끄는 작업이란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작업이 시선을 오래 끄는 겁니다. 딱 봤을 때 그냥 훅 넘어가는 작업 있고, 봤을 때 이거 뭐지? 이러면서 자세히 보게 되는 작업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자, 이렇게 칠하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재미를 줘볼게요. 나뭇결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걸 넣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적당히 잘. 이거 어떻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왜냐면 이 기량의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잘 안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럼.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면은 나무 모양이 됐고, 됐네요. 예. 요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저거 해야죠. 저 경첩이랑 뭐 이런 거 달아야지. 이렇게. 색깔을 너무 대충 넣었다. 요색. 요색. 정면에서 이게 회전이 되면 편한데 이게 그리기가 이렇게.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그림자가 있겠죠? 그림자는 나무색으로 들어가야죠.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 이게 철이니까 위엔 밝겠죠. 밝음 이렇게. 자, 밝음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밝음. 그리고 밑에 어둡겠죠. 어두움.
그리고 이제 쭉 떨어져서 보면 요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갖다 대보면 어때요? 느낌이? 비슷비슷하죠? 색감은 조금 다르긴 한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살짝 다르지만 그냥 할게요. 여기서도 문짝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금 관찰할 때 잘 관찰하면 제가 이거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확대 축소를 안 해요 지금. 작업할 때 습관적으로 확대 축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참아가면서 하십시오. 왜냐면 확대 축소를 많이 할수록 작업 시간이 비례해서 길어집니다. 확대 축소를 쉬지 않고 하면 쉬지 않고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림자 됐다. 거의 다 끝났네. 됐네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요렇게 돼 있어야지. 네. 여기가 튀어나와야지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틀어봅시다. 어떻게 되나. 이거 너무 센 누런데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레이어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멀티로 한 다음에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에서 이제 색감을 조금 더 요색을 섞어줄 거예요. 요 느낌. 자, 어디 갔니? 메테리얼에서 이제 엔트랜스 하고 오고 옵젝트에서 엔트랜스 선택. 레이어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칠하면 되네. 이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느낌인가? 이게 조금 더 어두워야 되는데 네, 이 느낌이죠. 근데 조금 더 옐로우. 네, 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옐로우라기보다는 조금 더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버레이 하나 더 써서 자, 색감 보정 좀 해주겠습니다. 이게 맞죠? 오버레이를 쓸 때는 여기가 기준선입니다. 얘가 50% 그레이가 기준으로 대각선 위쪽이나 위쪽으로 가면은 밝아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채도가 세지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어두워져요. 자, 어두워지는 거를 선택하고 칠하면 어두워졌죠. 이게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조금 해주고 나면 좀 괜찮아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면 조금 느낌도 사는 것 같고 좋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색을 할 수 있다. 이거 끄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여기 색깔 조금 더 진해져야 되는데 그건 이제 멀티플라이랑 그런 걸로 하면 되겠고 그래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